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망고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화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5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10명이 나왔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계속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실내 안에서는 쓰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백신 접종도 웬만하면 업투 데이스로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511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2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사망자 수는 이렇게 천천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웬만하면은 안 걸리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LA 있지 않습니까? LA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들 수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3월 이후로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 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 주시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인들 중에 34% 정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미국인들은 지금 일상생활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메모리얼 데이 휴가가 오거든요. 이 메모리얼 데이 휴가를 맞아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다. 여행 수요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메모리얼 데이 이 연휴 때 정말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여행을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또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치명률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사망률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사태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계속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는 있지만 계속해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 중국은 이 정책을 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 상하이 같은 곳, 뭐 베이징 같은 곳에서도 봉쇄를 계속 해버려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적 손실이 중국에서만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제품들을 생산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컴퓨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이나 뭐 굉장히 커다란 이 컴퓨터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그냥 봉쇄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생산 차질을 입다 보니까 지금 생산하는 거, 위탁 생산 있지 않습니까? 이 위탁 생산을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다. 디버시파이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생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만 굉장히 많은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 생산 기지가 많이 또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애플은 중국에서 자사의 제품 95% 정도를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 사태를 맞이를 해가지고 인도에서 이 생산하는 거 늘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에다가도 생산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위탁 생산을 더 늘린다고
하네요. 네, 아마도 이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는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국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좀 혜택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멍키 팍스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두창. 네, 이 원숭이 두창이 어마무시하게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이 원숭이 두창의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대략 한 17개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아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린다고 하면은 치명률이 15%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린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최소 3주간 격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치명률이 15%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멍키 팍스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멍키 팍스는 동성애자들 간에 이런 성행위에서 많이 옮겨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동성애가 좀 문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또 이때를 틈타가지고 이 원숭이 두창은 미국에서 퍼뜨린 것이다 라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중국이 중국 하는 것 같고요. 네, 중국은 짜증납니다.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이 몽키 팍스가 캘리포니아 사크라멘토에서도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뭐 걸리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하고 이런 원숭이 두창도 이제 조심해야 하니까 걱정이 조금 앞서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이 몽키 팍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많이 퍼지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네, 절대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원숭이 두창을 예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천연두 백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연두 백신을 보니까 이 멍키 팍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85%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지금 이 생산량을, 이 천연두 백신 생산량을 지금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백신도, 이거 뭐 맨날 백신만 맞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백신이 있어야지 우리들의 이런 질병에 안 걸리겠죠.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 소아급성 간염 있지 않습니까? 이 소아급성 간염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0여 건의 소아급성 간염 사례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원인을.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그리고 이 소아급성 간염, 요 세 개가 또 난리네요. 난리예요. 네, 빨리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 너무나 오래 걸리네요. 너무나 오래 걸려요. 네, 빨리 좀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일상생활로 조금씩 돌아가야죠. 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유크레인하고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90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오래도록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러시아 쪽에서도 이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했어요.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고 했지만,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키이우에서도 후퇴를 하고, 뭐 북부 전선에서도 다 후퇴를 하고, 그리고 뭐 남부 전선 이 마리우폴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비를 하는 등,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번 전쟁의 목표에서 실패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는 전쟁 수렁통에 빠졌다, 그리고 나오려고 해도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쪽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매일같이 입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빠른 속도로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경제는 계속 이제 나락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시아가 이것은 잘못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전쟁을 오래 하면은 할수록 계속 더 수렁통으로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분명히 망합니다. 폭삭 망할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군은 이 돈바스 지역, 이 도네츠크 뭐 그런 쪽으로 공격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동쪽, 유크레인의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계속 공격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베로 도네츠크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베로 도네츠크 쪽에 굉장히 강렬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크레인군은 계속해가지고 막고는 있는데 조금씩 밀리는 상황이라고 해요. 조금 안타깝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계속 길어지고 있으면서 어쩌면은 내일 있지 않습니까? 내일 러시아가 파산을 할 수도 있다. 디폴트를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지금 디폴트, 이 러시아가 디폴트가 날 거라는 소문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디폴트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내일에는 어쩌면은 또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봐야죠, 내일 또. 그러면서 이 마리오폴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마리오폴은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장악을 한 상태이면서 지금 이 마리오폴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리오폴 어느 한 지하실에서 시신 200여 구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군은 이 전쟁을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쟁 범죄를 계속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푸틴이랑 나는 만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푸틴이 이 전쟁을 일으켰기는 했지만 이 푸틴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내부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의견이 갈려가지고 여기저기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그냥 끝낼 수는 없다고 해요. 전쟁이 지금 굉장히 오래 지속이 돼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얻은 게 지금 거의 없거든요. 얻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전쟁을 이대로 그냥 끝낸다고 하면은 손해가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아마도 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제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원유 수입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유 수입을 완전히 이제 조만간 중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제 조만간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완전히 수입을 중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본다고 하면은 인도에서는 얼마 전에 밀 수출하는 것을 중단을 했거든요. 제한을 했는데 이번에는 설탕 수출하는 것도 제한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사태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 이 푸틴 이 또라이 새끼가 전쟁을 일으킨 뒤로 계속해가지고 이 식량 위기는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국에서는 수출하는 것을 모두 다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먼저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탈세계화가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식량 가격 폭등은 어쩔 수 없고요.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 전쟁 뉴스 이만 보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공중전화 쓰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공중전화 세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중전화가 하나둘씩 계속 철거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에서 드디어 마지막 공중전화가 이제 철거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그때는 뭐 다들 공중전화를 쓰지 않았습니까? 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그냥 집에만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공중전화가 필수였습니다. 전화 카드도 있었죠. 굉장히 얇은 이 전화 카드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 공중전화는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은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끊지 않고 한 몇십 원 남아있으면은 이 수화기를 이렇게 공중전화 위에다 올려놓죠. 그 다음 사람이 쓰라고.
어쨌든 간에 공중전화에 대한 이런 뉴스가 올라오니까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한국에서는 삐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삐삐. 저는 그때 아르헨티나, 아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있었을 때도 공중전화였다가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97년도였거든요. 97년도에 그때 막 삐삐가 나와가지고 퍼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저도 이 97년, 98년도에 삐삐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아직까지 삐삐 있습니다. 잠깐만요. 야, 삐삐. 이거 모토로라 삐삐. 야, 이 삐삐. 저번에 제 방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삐삐가 아직 있어요. 삐삐. 여러분들도 삐삐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야, 이 옛날에 제가 이거 썼던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썼던 이 삐삐인데, 야, 옛날에는 이거 뭐 번호 오는 거 보고 친구들이랑 막 전화하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뭐 음성 사서함에 목소리 담겨 있고 그랬었는데, 뭐 빨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이랑 또 할 때. 야,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야, 삐삐가 아직까지 여기 어디 있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어쨌든 공중전화 얘기 나오니까 또 삐삐 얘기까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네요. 어쨌든 뉴욕에서 이제 마지막 공중전화가 철거가 됐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 이제 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방문을 했는데 드디어 이 방문을 잘 끝마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4박 5일간 한국하고 일본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FBI에서 조사를 하니까 최근 2년 새에 이 총기 난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총기 난사 사건이 2배가 늘었다. 2년 만에.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총을 굉장히 또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총기 난사 사건, 그냥 총격 사건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총기를 막 난사한 사건, 이 사건이 2배나 늘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서 작년에만 보더라도 작년에만 총기 난사 사건 61건이나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 5건씩? 5건씩은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4-5건씩. 야, 그럼 일주일에 한 건씩. 미친 거 아닌가? 총격 난사 사건이 말이죠. 야, 진짜 미쳤네요. 미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빨리 좀 규제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총기를 쉽게 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이따가 막 뚜껑 열리고 그러면은 내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막 총기 난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애플에서 아이팟 있지 않습니까? 아이팟을 단종을 시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뉴스에서는 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팟이 단종이 되면서 아이팟이 이제 완전히 끝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클래식이 됐잖아요. 이제 역사 속으로 이렇게 묻히게 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베이에 첫 번째 아이팟 미개봉 제품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 가격이 3만 달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9,999불이래요. 29,999불. 이야, 이 아이팟 1세대 흰색인데 미개봉 제품이라고 합니다. 와, 그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니에요? 대박이네요. 어쨌든 대박이면서, 그러면서 3만 불이면은 이거 3만 불에 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부자들의 세계는 저는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안타까운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브라질에 대한 뉴스인데, 브라질 리우에 있는 어느 한 빈민가에서 범죄 조직이랑 그리고 경찰이랑 총격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총격전이 있어가지고 1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런저런 뉴스 이렇게 좀 많이 봤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야, 미국 주식시장 어제는 이렇게 또 상승세로,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세로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제 얘기했죠. 이 상승세가 그냥 잠깐 온 것 같다.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간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엄청나게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 S&P 500은 마이너스 1.4%,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엄청난 급락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스냅입니다. 스냅이라고 해가지고 이 SNS 서비스거든요. 네, 이 SNS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스냅이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예, 어닝 쇼크, 실적이 형편없었다는 그런 소리죠. 네, 어닝 쇼크에다가 수많은 기관들에서 이 스냅 주가에 대한 이 목표치를 전부 다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냅 주가 오늘 40%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40% 폭락을 하고 있어요. 네, 20 몇 불이었다가 지금 10 몇 불대로 떨어졌습니다. 40%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네, 기술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네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셀오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셀오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패닉 셀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셀오프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이 얼마 전에 있었죠. 이렇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소비자들 엄청나게 탄탄하다. 아직까지도 지출 많이 하고 있고 계속해가지고 미국은 괜찮을 거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일시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을 지금 미국이 맞이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9년 내에 가장 좋은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심하더라도 많은 미국 사람들은 재정 상태는 아직 탄탄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IMF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또 얘기를 했는데 암호화폐는 쓰레기다. 암호화폐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단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테라하고 루나 사태 요것은 완전한 다단계의 사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대장주. 요 비트코인은 계속 이제 하락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어느 한 투자자는 비트코인도 완전히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8,000달러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네, 지금 29,000달러 정도 하거든요. 8,000달러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베스트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스트바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면서 컴퓨터하고 TV 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 베스트바이의 매출은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있는 자동차 23만 9천 대를 리콜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안전벨트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전벨트 품질 불량 때문에 리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600불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한때는 뭐 1300불, 뭐 1200불, 뭐 1400불도 이제 곧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났죠. 네, 반토막이 났는데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테슬라 주식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만약에 400달러대가 깨진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마진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진콜이 들어가면서 1300만 주가 자동으로 팔리게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과연 이 테슬라 주식이 400달러대가 깨질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주문을 하면서 창고를 굉장히 많이 또 임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사람들의 이 온라인 주문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쏘다니면서 이제 쇼핑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아마존이 임대를 해놨었던 수많은 창고들을 다시 재임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최저 시급 있지 않습니까? 최저 시급을 22달러로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저 시급 22달러. 엄청나게 높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원유가 계속해가지고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유 설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조만간 원유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원유 부족 사태에 온다고 하면은 또 유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정유사에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유가가 또다시 급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 유가가 계속 올라갔었을 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다가 피를 봤었거든요. 피를 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정유사에서 돈을 지금 엄청나게 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비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자사주만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가 가고 있는 방향이 석유를 덜 쓰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설비를 투자를 해봤자 나중에는 그냥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설비 투자에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원유 부족 사태에 있을 거라고 하니까 걱정이네요. 지금도 휘발유가 미국 굉장히 비싸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보이니까 좀 찹찹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휘발유 비축률을 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휘발유 비축률을 풀어도 아직까지도 유가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 있는 휘발유 가격이 아직도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이렇게 휘발유 가격뿐만이 아니라 디젤 있지 않습니까? 디젤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휘발유뿐만이 아니라 디젤 비축료도 지금 이제 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조만간 또 비축료, 디젤 또 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